백업이라든지 복구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또 그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요. 네네. 데이터베이스가 종류가 다양해지면 네. 다양해질수록 데이터베이스는 또 그냥 백업이 그냥 카피하듯이 백업을 하는 것 외에 앞단에서 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들 정합성을 맞춘 뒤에 가져간 뒤에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하기 위한 뭐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라고 하는 네네.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하기 위한 기술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DB 종류가 많아지면 복잡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백업 영역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용량이 예전에 몇십 기가 1테라, 2테라도 컸다라고 하면 지금 1테라 DB입니다. 그러면 작네. 그 정도야 뭐. 네네. 근데 이게 10테라, 100테라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화의 타임머신을 같이 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일화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원클릭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딱 찍어서 나 이 시점으로 이 시점 데이터 보호할래 라고 하면 클릭해서 그 시점 데이터 스냅샷을 만들어 버리면 데이터가 보호가 바로 돼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 카피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데이터를 복제해 준다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시점의 데이터를 복구해 준다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제와 복구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이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호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망가지면 진행 방법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에 OS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올리고 그 위에 데이터를 복구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일하는 이 DB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의 엔진, 그에 해당되는 OS, 그에 해당되는 VM 자체를 보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원하면 전체 VM까지 통으로 한꺼번에 내리니까 네. 데이터베이스 자체 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한 보호도 손쉽게 끝나버리는 거죠. 어떻게 시스템 이미지까지 통으로 그냥?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전통적으로 백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백업 윈도우, 백업 모드, 백업 부하라는 게 필요한데요. 백업 윈도우라는 건 결국은 백업이 걸리는 시간, 백업 부하라는 건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업무 서버에 발생시키는 부하, 백업이라는 건 데이터를 읽어야 되니까 리드 부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하.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기간 동안은 일반 어플리케이션, 일반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업을 하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뭐 백업 모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프리즈를 시킨다던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드가 길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무래도 중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를 이 부하 때문에 백업했다가 중간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뭐 큰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일화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냅샷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부하에 대한 부담이 훨씬 경감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을 매우 자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싱크 모드로 스냅을 쳤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시간에 한 번씩 그리고 더 자세히 가게 되면 뭐 1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예에서 보면 한 6시간에 한 번 정도씩 스냅을 찍고 거기에 대한 아카이브 로그를 따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백업 윈도우, 백업 부하, 백업 모드에 대한 부담을 모두 다 경감시킬 수 있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복구가 일어날 때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시점에 DB가 문제가 생겨서 오전 10시에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전날 8시에 백업이 딱 돌았다라고 하면 전날 8시 시점에 백업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복구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리스토어라는 작업이 뭐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데이터베이스 용량, 그리고 그 IT 인프라가 뭐 텐지 네트워크이냐 센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을 하고 뭐 시간당 한 0.5테라, 한 2시간에 1테라 정도씩 복구하는 시스템 환경이라고 쳤을 때 보면 한 3시간 정도에 걸려서 1.5테라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면 복구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복구를 하면 8시로 딱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한 건 전날 8시가 아니라 오늘 아침 10시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침 10시까지의 아카이브 로그들, 뭐 트랜잭션 로그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보통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로그 하나당 몇 분 정도 걸린다라고 쳤을 때 몇 시간 정도가 더 되는 거죠. 결국은 보면 그 10시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오후 한 3, 4시 정도, 한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ER를 통해서 복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점이 훨씬 더 잦은 시점에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10시에 장애가 생기면 4시 시점으로 순식간에 3시간이라는 리스토어 시간이 필요 없이 그냥 수초 내에 그냥 그 시점으로는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똑같이 앞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로그를 업데이트죠. 근데 로그 업데이트가 전날 8시부터가 아니라 4시부터니까. 4시부터죠. 그럼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개수만큼 빠르게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5.5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하지 않은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데이터베이스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까지 같이 복구해야 된다고 하면 플러스 몇 시간이 더 걸리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몇 시간이고 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또 오류가 뭐 잘못하면 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네. 뭐 하루 동안 서비스가 다운된다? 그건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특히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것들 ERA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선 이제 얼마나 크리티컬하냐, 그것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부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비용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드는 시간을 보면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뭐 이런 조건들, 매일 변경률이 얼마고 보존을 얼마 동안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진행을 하면 이것들 백업 주기를 매일매일 풀 백업을 하고 뭐 아니면 매주 주중에 한 번 풀 백업하고 주중에는 증문 백업을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했을 때 총 운영 DB 2테라를 보호하는데 약 10테라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용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백업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백업이면 그 다음에 말씀드릴 앞서 얘기했던 복제 관점으로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는 것들이 다양한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인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을 요청을 하잖아요. 이런 요청들 2테라 데이터베이스에 총 10개 정도? 앞서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이것들을 다 새로운 풀카피로 보존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솔루션 없이 보존한다고 하면 20테라의 데이터베이스 즉 백업 10테라 백업과 복제 20테라 총 30테라가 필요한 거죠. 이게 복제 솔루션 따로 백업 솔루션 따로 그것들을 각각 스토리지에 다 보관한다고 했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ERA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ERA는 백업과 복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걸 굳이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백업을 위한 스냅본은 변경 데이터들만 스냅이니까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2테라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알파 정도. 몇십 기가 정도. 그쵸. 지금 변경률이 1%라고 치면 20기가. 20기가가 10벌 복제하면 200기가. 뭐 이 정도겠죠. 그럼 한 달 복제하면 한 600기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다가 아카이브 로그들은 뭐 물로 따로 보관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추가로 DB 복제본 쭉 복제를 하는데 복제본 자체도 또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인크리멘탈로 그냥. 복제본으로 붙여놓고 걔를 쓰다 보니까 걔도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것들 뭐 많이 잡아서 5% 잡더라도 100기가 정도만 쓰면 되고 100기가 10개 해봐야 1테라입니다. 그럼 앞서 30테라 대비해서 5테라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역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게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 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실제 그러면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이걸 하면 굉장히 처음에 좀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네, 이런 특히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영역에서 고민이 이미 많이 되어 있고 그 고민들을 뭐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괜찮네,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카피 데이터 영역은 그게 시장이 생겼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 자체에서 이거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괜찮네가 아니라 그게 돼? 그런 게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인 거죠. 그런데 그런 기타 다른 솔루션 대비해서 또 뉴타닉스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는 그런
카피 데이터 솔루션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뉴타닉스 HCI 인프라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뉴타닉스가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환경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해주는 카피 데이터 솔루션 성능이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솔루션으로 뭐 저가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카피 데이터는 저성능에서 그렇죠. 동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쓰일 수만은 없거든요. QA, 뭐 테스트, 개발, 네. 고성능 똑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업은 이제 뭐 예전부터 쭉 앞으로 계속 필요한 거지만 요즘 이제 수요지만 이제 이런 복제하는 거 어떤 그 테스트라든지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테스트하고 개발할 때 하는 것들은 요새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지죠. 예, 비즈니스 형태가 바뀌어졌으니까. 요즘. 그렇죠. 네. 빨리빨리 개발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출시를 해야 되다 그게 보니까 경쟁력이니까. 네, 맞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